안지현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올랐어요? 네. 무슨 일입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어이쿠! 뭐 그것도 그냥 쭉 빠진 게 아니라 전강후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강후약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로 출발해서 쫙 밀렸어. 시원하게.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딱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뭐 별로 미국보다 덜 떨어져 시작하고 뒤에 끌어올리고 이틀 연속 이랬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7월 달에 우리가 너무 언더퍼폼했잖아요. 그렇죠. 네, 8월 달에는 뭐 환율을 고려 안 하면 네. 미국보다도 성적이 좋더라고요. 아시아 주국보다도 가장 좋습니다. 어, 거의 플러스가 난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홍콩, 미국, 중국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좀 플러스 한 4%대 정도 기록했습니다. 자랑스러우시죠? 대한민국 증시가. 프라우드하죠. 네.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국뽕이 차올라요. 네. 네. 끝. 아니 이렇게 뭘 준비를 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가 이렇게 좋아졌다.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 왜 샀다. 뭐 이런 거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 또 이거 봐. 이게 뭐 패널 해봐야 우리 한 박사님이 다 하시고 진행도 하시랴. 아니 뭐 제가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 네. 중국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중국은 안 오르고 우리가 왜? 아니 선행지표지 않습니까? 중국 좋으면 우리는 수출이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항상 그래서 중국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중국을 먼저 막 외국인들이 사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겠다 그러면 우리 수출 보고 우리를 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우리를 먼저 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네. 최근에 그죠? 1300조?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중국으로 네. 들어갔고 네. 그 이제 우리가 뒤따라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하여튼 저는 제 생각은 약간 그랬습니다. 이게 계기가 베이다이허 회담 이후에 나오면서 리커창 총리의 일성이 경기 살려라 했어요. 전면에 나왔죠 지금. 네. 네. 이 일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금리나 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후속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여태까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입하는 조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중국의 여러 지표들 보면 뭐 그러니까 하여튼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근데 중국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꾸 봉쇄하는 거. 그거를 이번에 타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안- 또 안- 타협 봉쇄를 그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 타협을 받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베이다이어에서 어제 또 봉쇄했던데요? 아, 네 번째. 봉쇄는 하는데 네. 아까 전에처럼 샹하이 락다운처럼 이게 통째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그 관광지 어디예요? 대련. 이번에 지난번에 관광지 또 다 묶어놓은 거 그런 거를 점점 유연하게 하는 걸로 이번에 그 회의에서 뭐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봉쇄가 나와도 조금은 더 유연한 자세로 갈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중국은 딱 그날이 중요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날 10월 16일. 10월 16일 네. 우리 드디어 소황제께서 탄생. 소황제가 왜 이러세요? 이 중국 수입 입국 금지돼 그러다가 왜 이러셔? 그래도 이제 사면님이 딱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그날 아닙니까? 대황제라 그러시지 왜 소황제? 큰일 날 뻔했. 뭐가 닦고 왜 이래?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하여튼간 그때까지는 뭐 쥐락펴락했다가 간좀 보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쫙 밀고 가지 나가겠죠. 않을까요? 전 밀고 나갈 거라고 봐야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밖에 일단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문을 띄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준비해야죠. 네. 그래도 오래 가려면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도 MSCI 리밸런싱 나오면서 외국인들 또 매도 나오다가 매수로 쫙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그거라면서요. MSCI 상으로는 환율 기준,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다 볼 텐데 달러 기준으로 벌써 지난 작년 대비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8% 10%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한국 비중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채우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잡혔고 게다가 그동안에는 달러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국을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바닥권인데. 그렇죠. 네. 진짜 저점대에서 그렇게 크게 안 1350원대 된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액션 안 취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진짜 제대로 방향성 못 가지고 또 밀리고 또 밀려서 이제 진짜 추세적인 하락이 더 간다 그러면 한국도 그러면 한국이 그러니까 안 싸네란 쪽으로 나오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땐 또 외국인들이 바뀌겠죠. 지금은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9월 달부터는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이 거칠게 나온다. 9월 달에는 똑같이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를 많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또 산 걸 보면 오늘 시총 3위 종목들 보면은 다 보통 이제 외국인들 사가지고 차트가 조금 있으면 돌아갈 듯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뭔가 한 번만 힘 받으면은 쫙 올라갈 듯한 차트로 바뀌어 있는데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근데 저는 확신이 안 들어요. 에이, 나 삼성전자 물려 있단 말이야. 아니 사심 채우시면 안 되고요. 사심 채우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자 그럼 안전 팀장님께서는 우리 물리신 우리 본부장님께 네, 한마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또 말씀드렸는데 또 할 겁니다. 저도 좀 삼성전자가 좀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사양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야, 네. 그러면 동지. 게다가 이번에 애플페이 그 단독 보도긴 하지만 현대카드하고 독점 계약을 해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연내 출시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한다는 나왔거든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년 나오는 얘기라서 이번에는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고. 네. 근데 왠지 진짜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만 되면 정말 삼성만의 사람들이 이제 왕국이. 애플로 못 가던 그 이유마저 이제 애플이 생겼으니 이제 CPU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AP 성능 차이가. 근데 이번에 A16 바이오닉 탑재하면서 또 거기서 CPU 성능이 40% 올라가더라고요. GPU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애플페이만 나오면 그거에 좀 후폭풍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애플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나 뭐 800불 이상 시장 또는 이제 1000불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거의 93% 이렇게 애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ASP 차이도 2배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참 걱정이 난 많이 정말 됩니다. 안 팀장이 팔래요. 정말 안 팀장이 싫다니까. 나보다 생기기도 잘생겼지. 나이도 젊지. 거기다가 삼성전자 디스까지. 나 정말 싫어. 나 여기 김민수 대표 좋아요. 여기 저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외모상으로 내가 별로 안 밀리는 거야. 얼굴도 안 되지. 키도 크지. 예. 죄송합니다. 오징어라서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증시가 8월 달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중요한 건 9월 달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배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려면 그 8월 달에 그래도 아까 제가 4%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1%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S&P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정도 8월 달에 기록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잘했거든요. 그렇게 잘한 이유는 사실 외국인 수급 말고는 딱히 큰 이유가 없던 것 같아요. 멀티플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7월 달부터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 코스피 한 2조 원 정도 들어왔고 8월 달엔 좀 더 들어왔습니다. 3조 원 정도. 그래서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우리 시장은 좀 더 나빠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팔지만 않으면. 근데 사실 저 아까 그 환율 말씀에 사실 진짜 동의하는 건 저 부분인데 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에 따르면. 근데 저는 우리 환율의 적정 수준을 115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1350 갔을 때는 20원 차이니까 200원 차이니까 200원이나 차이 나는. 그러면 그 퍼센트로 치면 1350 기준으로 한 15% 정도, 1150 기준으로 한 7, 8%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께 싸 보인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반대로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도 이제 달러가 구조적으로 지금 벌써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그렇다고 이제 유럽이 여기서 확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거의 이제 굳어진다고 보고, 예, 이 상황에서 바로 내려올 수도 환율도 없다고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덜어낼 것, 그러니까 가감될 것 다 이렇게 지금 딱 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금리 뭐 연준도 의장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고통을 받아도 네. 가게와 기업이 고통을 받아도 예, 갈 길을 가겠답니다. 내갈 길을 간다. 네. 그거를 예.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전엔 솔직히 연준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에이 옛날에 틀렸는데 뭐 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해놓고 또 좀 물가 살짝 피크아웃 나오면 또 바뀔 거야 뭐 이렇게 했던 마인드가 지금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방향성이 오히려 더 교과서적이 맞아요 그게. 그렇게 가서 점진적으로 아 이제 50bp는 없지 않습니까? 75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아직 있어요. 아직 뭐 나 같은 사람. 일부에서는 김영익 교수님이랑 네. 한 박사님이랑 둘 다 50bp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아직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세상일이 뭐 네. 다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되니까. 네. 예. 근데 물가 수준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월 CPI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월 CPI요? 네. 아까 김영익 교수님은 7.5 전망하시던데? 네. 와. 8% 밑으로 보신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계속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달러 강이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가 효과하고 환율 효과를 보면 환율 효과가 유가 효과의 한 10배쯤 돼요. 네. 우리 원유 수입이 많은데도 네. 근데 미국은 뭐 그 수입이 많지 않은데 거기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니까 네. 달러 환율이 이제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머지가 그렇게 크게 밀린 게 없어. 뭐 물론 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도 있고 네. 다음에 이제 무슨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진 것도 있고 네. 거기다 더하기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물가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기저 효과도 또 생기거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김영익 교수님 7.5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내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대가 기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그 신경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8 밑으로 가면 좋은 거고. 그러면 그럼 피크아웃 했다고 보겠죠. 50 보겠죠. 50bp 확률이 확 올라갈 거고. 네. 그 위쪽이면 75%로 많이 기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75씩 갈 것 같습니다. 요즘 연준 위원들 발언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네. 너희 도끼를 물어 이런 거 방금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그건 우리가 볼펜을 물은 건데. 아유 도끼 써야지. 도끼표 볼펜. 금리 내려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마. 뭐 네.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일단은 뭐 9월에는 사실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기대하긴 어렵다. 지금 시점으로는 이제 한번 봐줬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올 건 다 들어왔다. 네, 일단 일단락은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추가로 글로벌 자금 펀드 동향들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한 4주 가까이 순 유입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유출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고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9월에 삼성전자 좋은 일 없겠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그 아이폰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폰 지금까지 계속 쓰셨는데 네. 한 번쯤 애플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주 국뽕이라.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갤럭시 때문에 삽니까? 반도체 때문에 사지? 그냥 반도체 때문에 샀죠. 그래도 갤럭시 쓰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네. 또 그게 이렇게 좌우할 수도 핸드폰에 많이 좌우됩니다. 사람의 성격도 오늘 아침에 핸드폰 찾았는데 핸드폰이 저 바닥에 떨어져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있어 보세요. 기분 안 그만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좀 핫했었던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죠. 어제- 이렇게 좋은 시장에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것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 기계 섹터였는데요. 네. 두산이 이제 지분 35% 갖고 있는데 이 중에 4.5%를 블록딜로 매각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오늘 한 6% 정도 할인율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할인율은 한 7.6%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소식이 나왔으면 35%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버행 때문에 계속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매각 계획은 없다. 네, 설마 이제 약속을 어기진 않겠죠. 네. 에이, 그건 모르죠. 오.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사실 지주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도 그때 뭐 이렇게 외국계 펀드가 너희 지분 팔아서 현금화하라 그거 왜 다 들고 있냐 조금만 들고 있지 지배구조 그냥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들고 있지. 두산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요새 또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니까 아 이거 가장 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래서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죠. 게다가 정부에서도 이제 원전을 확대하겠다. 네. 정책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셨을 텐데 원전 관련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괜찮았죠. 다른 건 다 괜찮았습니다. 네. 네. 혼자 유독 이러다 보니까 찝찝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저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할인율이 좀 셌고요. 한 5% 7.6%, 뭐한 8%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5%대 전후에서도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세게 나가 부른 것 같고. 네. 근데 워낙 이 두산 예전에 중공업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좀 그 예전부터 쌓였던 이미지가 좀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할인율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는 이미지가 뭐예요? 왜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애증의 관계 혹시 한 지난 10년 동안을 아십니까? 아유,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참 힘들었습니다. 벌써 그 예전에 담수화 프로젝트 하다가 그거 또 저가 수주 받고 뭐 하면서 그때 무너지면서 나왔더니 또 두산이 다 팔아가면 종갓집 김치도 팔았어요. 네. 이러면서 네. 그 맥주 회사도 팔았잖아요. 다 소주, 팔- 네. 다 팔았죠. 있는 거 다 팔았죠. 네. 처음처럼이 원래 두산. 그쵸. 예. 오비 맥주. BNG 네, 그쪽 다 그래서 살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두산 입장 쪽에서는 아 이제 좀 돌아갈 만하면은 이제 회수해야죠.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생각은 들어서 나온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이하로는 안 빠졌어요. 그러면 기대감도 같이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자리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돌아가도 뭐라고 못할 자리고 네. 그냥 바로 쳐내도 뭐라고 못할 자리입니다. 지금 네. 애매한 자리여가지고 네.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정부가 지금 원전 쪽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또 스케줄 보니까 원전 관련된 스케줄 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뭐 매달 뭐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뭐 무슨 수조 하나씩 또 터진다 그러면은 반응은 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 근데 오늘 개인들이 또 너무 많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일단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란 얘기예요? 팔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죠. 저라면은 지금 가격에서 또 밀린다. 네. 살 것 같습니다. 좀 더 밀리면 산다. 네. 좀 더 밀리면 산다. 왜냐면 이래놓고 변동폭은 좀 보이거든요. 항상. 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애매한 자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산다는 얘기지. 네. 그때 좀 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때문에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밀리면 사겠다는 입장입니다. 밀리면 산다. 네. 안 팀장님은 원전 이쪽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좋게 보는데요. 네. 일단 모두가 좋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좀 한 발 물러나는 스타일이라서 제일 모두인가요? 김모두? 김민철 대표님이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한다. 인기가 너무 많은 것은 좀 피하는 게 그렇죠. 네, 많이 먹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없는 건설주 사야 되고요. 증권주 사면 되겠네요. 네, 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다음 보면 오늘 뭐 SK가 자사주 뭐 매입 소식이 있었고 주주 행동주의 관련돼서 뭐 좀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예, 사실 SK가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 공시하고 또 이번에 소각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뒷배경에는 주주행동주의가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런 요구들을 좀 했었었는데요. 일단 라이프 자산운용이라는 데 들어보셨나요? 그 한국밸류 자산운용에 예전에 이채원 사장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참여한 회사인데요. 여기서 일단 SK가 보유한 자사주가 24.3%라고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각해라 이런 의견을 좀 계속 제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2천억 자사주 매입과 소각한 것도 아마 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정기주총에서 주주환원 책을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2025년까지 매년 시총의 1% 이상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은 게 원래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단발성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만 오르고 이제 다시 쭉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25년도까지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한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SK뿐만 아니라 뭐 얼라인 파트너스 운용에서 SM 이사회에 물갈이 나선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나왔나요? 네, 일단 지난번에 17일에도 한번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개인 기업 이수만 대표의 라이크 기획 문제 있잖아요. 이거 네. 수수료로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개인 회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9월 15일까지 해결책을 좀 제시해달라라고 주주 서원을 보냈는데 오늘 또 다시 뭐 인터뷰자를 보니까 만약에 이게 15일까지 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고 뭐 이사진 선임 표대결을 하더라도 자신 있다라는 좀 취지의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네. 네,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자신이 있다고? 일단 저번에도 그 주총에서 한번 이겼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의결권을 일정 규모까지밖에 행사를 못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도 1%밖에 온라인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지분을. 네. 그런데도 표대결에서 이겼고 그건 감사인 선임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사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외에 뭐 연기금이라던가 다른 기타 주주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라이크 기획 문제가 한 20년 동안 1,000억대 이상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는 주주 가치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좋지 않은 적자나는 뭐 식음료 사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SM 개인 회사 쪽으로 안 가고 SM 밑에다 두면서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과의 표대결도 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인 것 지금 같습니다. 벌써 몇 년 된 얘기니까 이게 막 3, 4년 전인가에 아마 KB 운용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던가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기 많이 오래된 합니다. 얘기죠. 네. 그런데 음. 우리 이수만 총괄이사 총괄 디렉터. 네. 아무튼 회장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회장님. 아니 회사에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죠. 디렉터입니까? 그 라이크 기획인가의 총괄 디렉터인가. 그럼 디렉터님께서 네, 전혀 물러나실 생각이 없고요. 이번에도 그 온라인에서 또 자료 관련해서 의견 표명하라. 네. 묵묵부답입니다. 네, 전혀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게다가 오늘 또 그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하고 같이 조인해서 네옴시티에 K컬처를 한번 변파하겠다. 네. 팀코리아 이러면서 딱 가고 내년 1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간대요. 네. 직접 가신대요. 네, 직접 가신대요. 네, 그 연세 많으신데. 지팡이 그 솔리드 그 지팡이 들고 이 밤의 끝을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반응을 좀 리액션을 해주셔야 해야 괜찮습니다. 하는데. 혼자 가려고요. 그냥.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직접 챙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도가 없는 거죠. 네, 뭐 어디 카카오로 지분 넘긴다, 말이 많았었죠.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데요. 뭐 실제로 뭐 딜은 있었죠. 뭐 CJ하고도 딜이 있었고, 네, 카카오도 딜이 있었고. 하여간 네, 그래서 할 그냥 말은 없습니다. 네. 네, 또 표대결 나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벽을 부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SK 같은 경우도 문제는 자사주 24.3%예요. 네. 네, 좀 자사주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사주 사서 싸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활용을 해야죠. 근데 보통 자사주 싸놨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 또 팝니다. 자사주가 또 팔면은 시장 M&A 하든지. 충격 나오죠 또. 네. 소각해야죠. 소각을 SK가 못할 것 같은데요. 최태형 회장님 지분율이 17.5%네요. 네. 소각하면 할수록 지분율이 올라갈 텐데.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 그럴 의도보다 또 이제 여기저기 벌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네, SK는. 그렇죠. 근데 지분율이 올라가지만 지분율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자사주와 최대주주 지분 합친 거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사주는 어차피 의결권 없는 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이제 백기사한테 넘겨서 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정도죠. 약간 그러면 뭐 적재적인 M&A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문제 자사주 다 소각시켜버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아니 얘기죠. 그럼 이제 소각시키면 경영권 방어 쪽에서는 좀 애로가 생길 수 그렇죠. 있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있죠. 이거 안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1%씩 몇 년 한다고요? 2025년이니까. 네, 25년까지. 그러면 3년. 3년이구나. 3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네. 아 깜짝 놀랐네. 25년이라고 하나 들면 안 되고. 우리가 2022년이에요 벌써? 아 네. 2002년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30대 아니세요? 아우 네. 얼굴이 왜 이래 근데 30대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찌 됐건 간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주주 환원책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우리도 사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좋은 이유는 애플이 계속 자기 주식 사서 태우고 그러면서 계속 뭐 올라간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SK 뭐 그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모 상장하고 해서 계속 막 이제 공급만 늘어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장기적으로 우리도 밸류에이션 뭐 PER 16배, 17배 좀 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내가 뭐 나쁜 얘기한 거야? 할 말이 올라가자는 거잖아 주식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 솔직히 네네. 얘기하면 네. 나 20년도 넘게 떠들었어요. 아이고 20년 전에도. 네.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괜찮은 건 난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코스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주 가치 문제를 코스피 기업들보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더라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작은 기업이 더 쓰는군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안 쓰더라고요. 그건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하지만 것도 좀 작은 사고를 너무 많이 쓰는 그건 어쩔 수 없고 조그마니까. 그런 거나 좀 이제 좀 잘 그래도 관리하면 그래도 큰 사고는 안 치지 않수? 네. 큰 사고 치면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건강하게 좀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론스타 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6조 원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걱정했는데 2,800억? 네. 근데 우리나라 또 이제 항소한다. 이거 사실 론스타 너무 옛날 일이라서 좀 네. 기억도 잘 안 나요. 외환은행만 기억나요. 음. 이게 무슨 일인지부터 일단 우리 한 박사님이 좀 아유, 우리 저기 설명 먼저 하시죠. 먼저 좀 제가 할까요? 예, 그냥 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또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죠. 아, 그럼 미리 할까? 네, 그래서 2003년으로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03년 몇 살? 이제 초등학교 미안해. 아유, 뭐 당당하게 밝히세요. 이게 전문데 왜? 좀 초등학생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그럼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 전 중학생이었습니다. 전 출생 전 아이 그만 네.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네, 하시죠. 그때 이제 2003년입니다. 네. 외환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론스타가 이거 지분을 51%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1조 3,800억 정도 네. 굉장히 헐값에 인수를 했는데요. 4년 뒤에 2007년 9월 달에 론스타가 HSBC에 5조 9천억 정도의 매각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1조 얼마에 1조 사서 내고 4조 벌었네요. 5조 얼마에 파니까 엄청난 차익을 거두고 팔 수 있었는데 이때 정부에서 승인을 좀 늦게 내면서 이게 빠그라집니다. 왜 빠그라졌냐? 2007년 9월 달에 합의를 했는데 리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금융위기가 왔군요. 네, 리만이 터지고 나니까 HSBC에서 그냥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팔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춰서 우리가 놓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송도 여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진 거죠. 그렇죠. 진 부분을.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은행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한국 정부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됐다. 그리고 그때 좀 과도하게 세금을 매겼다. 이런 부분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46억 8천만 달러.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6조 3천억 정도. 근데 이 금액 중에 4.6%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한 2,900억이 되고요. 그동안 지연 이자까지 1,000억 정도 해서 3,900억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법무부 발표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안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네. 취소 요청을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항소. 해야죠. 네. 네, 이게 사실 뭐 단심자라서 항소 개념은 아니고 그냥 취소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거죠. 심지예요. 네. 이게 이제 뭐 제 나이가 다 밝혀지는 것 같아서 참 말하기 싫은데 한창 때 우리 지금 한창 때 한참 그때 연구 한참 펄펄 날라다니고 네네. 본부장님 거의 나는 새도 막 떨어뜨리셨던. 아이 됐어요. 왜 이러셔. 새가 인사하고 갔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스토리가 이제 원래부터 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알겠어? 그지 옛날 얘기를. 이제 외환위기로 결국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외환위기 때 우리 은행들도 일제히 다 정리했잖아요. 보람은행, 서울은행 뭐 한두 가지가 대한은행 아니죠. 뭐 이런 거. 없어진 게 이름 없어진 게 뭐 조흥은행 조흥은행, 없어졌죠. 네. 뭐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네. 우리 은행들의 BIS 비율을 3일인가가 들어와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 작업을 현대그룹 쪽에서는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BIS가 뭐 마이너스 10몇 %씩이야. 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말 마이너스 10몇 %였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NPL이라 그러죠. 그 무수익 자산들. 네.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예를 들면 대우 어디 힘들어진다 그러면 NPL, 뭐 어디 현대 어디 힘들어진다 NPL, 뭐 삼성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은행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재부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가 무지하게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돈을 다 못 집어넣으니까 그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려만 주면 줄게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대그룹 쪽에서 뭐 그런 관련된 거를 하느라고 인수검토 때문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조흥은행 인수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재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산업자본한테도 그렇죠. 그때 금산 분리가 안 돼 있을 때. 돼 있을 때. 돼 있을 무죄 돼 때였는데도 있을 때. 급하니까. 급하니까 나라에서 돈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야, 잘못했으면 삼성은행, 현대은행 나올 뻔했네. 다 나올 있을 뻔했죠. 뻔했네요. 근데 하여튼 조흥은행 인수를 검토했었는데 조흥은행 인수가 거의 다 확정이 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졌어요. 조흥은행이 조흥은행보다 먼저 장기신용은행 검토를 하고 있었다 참. 장은이 이제 한참 하다가 장은이 이게 실적은 안 좋았어도 그 당시에 좋은 사람은 장기신용은행이 다 데리고 있었거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좋은 사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장기신용은행이 현대로 갔다가는 우리는 다 구조조정 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조가 국민은행으로 도망갔죠. 사실은 현대에서는 장기신용은행이 오면 장기신용은행 인력을 다 살리고 우리 있는 인력을 다 자른다 이러고 내부적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시대에 그랬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힘들 때예요. 그래 힘들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돈만 대서 은행을 살려준다 그러면 해준다. 뭐 이럴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외환은행은 이제 해외 매각을 검토를 했고 네. 이제 론스타가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입니다. 론스타가 들어와서 론스타가 인수한다 그랬는데 론스타가 적격성에 문제가 이제 다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 있는 사모펀드 이런. 거기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안 된다. 네. 아니 뭐 법적으로 현대 삼성한테도 다 안 됐어요 결국 여기 다 안 됐고. 다 안 됐고. 이미 다 안 됐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거기다 팔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기재부가 그냥 두리뭉실하고 밀어붙여 버렸어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들 뭐 난리 났었죠. 론스타 저러면 안 된다. 그리고 론스타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냥 그쵸. 론스타 그 한국지점 이렇게 옛날에 가면 그 뒤에 세계 지도가 쫙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가 있는 자리마다 다 이렇게 빨간 깃발을 꽂아놨어요. 사실 본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환위기 난 나라들만 다 찍혀 있는 거야. 그 외환위기 나면 들어가가지고 질 안 좋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해먹고 나가는 게 전문인 게 론스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금융시장에 필요한 존재긴 한데 좀 상어 같은 존재죠. 뭐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러고서는 해가지고 이제 팔고 홍샹한테 팔고 나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홍샹이라고 그럽니다. HSBC라고. 홍콩 상하이뱅크 아, 홍샹은행이라고 홍샹. 합니다. 예. 네. 홍샹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뭔가 맛있어 보이죠 느낌이. 네. 샥스핀 이런 네. 데. 그때 팔고 나갈 때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니까 네. 저거 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론이.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자본시장 돌리면 먹고 가게 해줘야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우리 기획재정부나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쪽은 이 메이저 은행을 딴 나라한테 경영권을 주기가 싫었고, 그러니까 우리 은행 컨트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싫었고, 그런데 마침 이 론스타의 외환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맞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니까 그 조사해가지고 처벌 받았어요. 그런 게 막 겹쳐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딜레이가 된 거군요. 딜레이가 돼버린 승인이. 거예요. 네, 딜레이 돼버리고. 홍샹한테 넘기려 그랬는데 네, 근데 못 간 거죠. 약간 배 아프기도 하고 네, 이것들을 한번 까보니까 주가 조작도 했네. 네, 뭐 그래서 그런 승인을 약간 좀 늦추다 보니까 금위가 와버려서 네, 나가리 나버린 거죠. 홍샹이 네, 발 뺐고. 네, 홍샹이 뭐 계약금 받은 것만 그냥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과세 문제나 이런 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홍샹한테 못 팔게 된 게 이제 문제가 아마 짚어져서 거기에서 2천 몇백억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명백한 잘못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거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막 한참 듣기로는 왜 좀 야사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또 뭐 이번에도 정부에서 하나 또 압박카드로 그 비공개 문건 이거 공개 뭐 그 정하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아마 요거 나오게 되면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참 HSBC하고 네. 론스타하고 이면 계약이 있다는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뒤로 또 이중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번에 한번 정부가 이번에 좀 자신 있게 나온 게 뭐 그런 것도 약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뭐 돈 안 줄 수 있으면 뭐 안 줘야죠. 왜 줘? 줘야죠. 네.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법무부 장관 인터뷰한 건 멋있더라고요. 10원 한 푼 줄 수 없는. 이게 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또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매각 추진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 나오는데 그때 매각하고 난 다음에도 저거 합법이 아닌 걸 매각한 거 아니야. 관련 공무원 기소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요? 아, 그럼요. 그 당시에.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련 공무원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감싸주고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소 자체가 안 됐어요 그때. 그때 기소를 해서 그때 싹을 문제를 잘랐어야 되는데 매듭을 더 지었으면 커지기 전에. 네, 그때 매듭을 지었으면 아마 론스타 문제도 론스타가 산 게 합법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적격이 아닌 거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다시 뭐 이번 토해내는. ISD에서도 뭐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근데 그걸 안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ISD도 외환이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렇죠. 네. ISD 자체도 네. 우리나라 구제금융 받으면서 10가지 이게 조항이 쫙 있는데 제일 마지막 조항이 ISD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ISD 독소 조항이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한참 떠들었었어요 그때. 네. 무조건 우리가 질 것처럼 뭐가 이렇게 IS- 걸리면 ISD 국가 간 ISD 같은 데는요. 네. 우리가 무조건 질 것처럼이 아니라 그런 동네는 무조건 힘센 나라 편이에요. 그렇죠. 네.
돈 많은 편. 국제사법재판소 무조건 지금 힘센 나라 편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힘 좀 쓰지 않나요? 그래도 저 미국이 있는데 미국 그래서 금융권이나 요번에 2천 몇백억 나온 것도 저게 ISD이기 때문에 저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 같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죠. 힘센 나라 편이니까. 아니 마찬가지로 뭐 론스타가 우리나라 그 저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했으면 론스타가 4.6% 이겼을 것 같아요. 아예 못 그것도 못 이기지. 벌금 내고 가야죠. 그러니까. 벌금 내고 가야죠. 그래서 뭐 그런 그 독소 조항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많이 있었는데 그 결국 그것까지 같이 걸린 거죠, 우리. 참 무슨 어디 역사책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 온 느낌입니다. 제가 이게 저희가 꿈에서 꿈꾼 내용입니다. 저 모릅니다 이거 제 나이가 그 정도 쫙 아닙니다. 지나가는 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니까 꿈에서 꿈꾼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현장에 있던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훈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뭐 좀 론스타 우리도 좀 론스타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나라 가서. 동남아 스리랑카 이런 데 가서. 네. 저희도 만들까요? 3스타 이렇게 해서 어디 아르헨티나 한번 쭉 갔다가 에이 또 그렇게 하면 안 그건 또 그게 다 사회화를 해야죠. ESG. 지금 아까 방금 그 SK랑 이거 이야기하면서 ESG 이야기 하셨으면서 이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가져온 내용 중에 웅진그룹 네. 또 이 론스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웅진그룹 이야기 같은데요. 뭐가 몇 개 있나요? 2003년에 이제 론스타가 1,700억의 극동건설이라는 곳을 싸게 인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다 빼먹거든요. 부동산 갖고 있는 거 팔고 해서 1,500억 회수하고 배당 다 가져오고 외환엔도 유상감사하고. 똑같았어요. 예, 그렇죠. 외환엔도 배당 다 빼가지고 한 다음에 돈을 또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열받은 거예요. 사실 그게 상업펀드의 전략이긴 한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얄밉긴 하죠. 그래서 뭐 배당 유상감자로 2,200억 회수해서 이미 들어간 1,700억은 다 회수하고 남는 상태인데 나머지 이제 껍데기 지분을 웅진코웨이에 팝니다. 그 웅진이 그걸 사가지고 덫에 걸렸죠. 그것을 6,600억에 2007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바로 사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웅진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한 297억의 헐감매가 됐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고 6천억에 샀는데 6,600억에 샀는데 270억이요. 네, 그 와중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낙지 탕탕이 이렇게 우리 뭐 세 토막이면 고등어, 뭐 5토막이면 갈치. 이거는 20분 분해된 거죠, 분해. 20분의 1토막이니까 낙지 탕탕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빼고도 그때 웅진그룹이 여러 계열사들을 엄청 팔았습니다. 웅진식품은 또 한인컴퍼니한테 1,100억에 팔았는데 한인컴퍼니가 이걸 또 2018년엔 대만에다가 2,600억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웅진케미칼도 도레이한테 4,300억에 팔고 이건 또 도레이가 4,000억 더 들여서 투자해서 자진상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상폐를 보통 시키려면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잘 나오는 그런 알짜 것들을 팔았죠, 알짜를 하거든요. 뭐 극동건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MBK에 1.2조 원에 31% 지분을 팔았다가 19년도에 다시 삽니다. 그것도 약간 코미디. 예, 다시 샀다가 2천억을 또 운영자금으로 들였는데 이것도 다시 팔게 되고 3개월 만에. 그렇죠. 네, 그래서 참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런 그 뒷배경에 경영 컨설팅사에서 건설 사업해라, 태양광 사업해라 이런 조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결국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웅진이 다시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웅진에너지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태양광 사업했고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수수료가 있는데 비싼 돈 들여서 정말 물론 이제 컨설팅 잘 해가지고 M&A 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결과 나올 때도 많죠. 혹시 그러면 책 쓰시지 마시고 네 주식 컨설팅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주식 컨설팅이요? 네, 그런 컨설팅도 좀 비싸게. 이게 리딩방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잘 포장한 거죠. 네. 문자 좀 돌려볼까요? 내일 이 종목 갑니다. 네. 이런 거. 절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어제 이제 하나투어 10%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나오는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검사 9월 3일부터 폐지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네. 오늘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다 알고 있던 이슈인 것처럼 반응을 했고요. 네, 9월 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코 안 찔러요? 예. 들어와서는 들어와서 찌릅니다. 들어와서 찔러요? 그건 살려놨대. 국전.
맞습니다. 근데 원래 유명무실한 제도였죠. 그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 입국 갈 때 혼자 스스로 찌르거든요. 네. 다 이제 대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음성 확인서 발급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국민들이 아무래도 편리해지니까 여행을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또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항공주는 좀 추가로 오르더라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6%대 오르고요. 진해영, 아시아나, 티웨이, 대한항공도 3%대 반등했습니다. 들어와서도 없애야 돼요. 들어와서도. 네, 그럼 좋겠죠. 난 제일 웃기는 제도가 뭐냐면 식당 들어갈 때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감과 동시에 밤 나오면 곧바로 벗잖아.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면서 벗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서. 식당 문턱을 넘는 용도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러네요. 왜 하라 그러냐고 도대체. 그 마스크도 다 없애야 된다. 그 이제 다 마스크 프리 가는 겁니까 이제?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 프리를 가든지 식당 문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스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유럽 이런 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졌죠. 예. 아니 정부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뭐 그냥 아무 이게 필요 없으면 이제 더 하고 필요하면 뭐 필요 없으면 없애고 또 필요하면 더 강화하든지 해야 되는 뭐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당에서처럼 굉장히 웃긴 일이 이렇게 마스크 안 하고 가다가 문 앞에서 살짝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벗으면서 딱 앉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확진자 뭐 이게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미국하고 유럽은 이미 이걸 이제 감기로 취급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독감 오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보니까 하고는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숫자 아직도 뭐 10몇만 명 이렇게 신규 확진자 나오게 되면 숫자 때문에 아마 괜히 이게 질려가지고 아직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가야겠죠 저희도. 마스크 없애지면 화장품 같은 거 한번 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놀리는 벌써 옛날에 한참 전에 한 6, 7번 계속 써먹던 그놀린데 그리고 화장품도 아니고 색조 화장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립스틱 이런 네. 것들. 근데 네. 진짜 색조 쪽에서는 좋아지는 회사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좋아지겠죠. 벌써 2분기 때도 보니까 뭐 큰 회사들 말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뭐 클리오 거기다가 클리오 그 좋아지겠대. 네, 보니까 아예 북미 쪽이 확 늘었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예, 북미 쪽이 뭐 40~50% 늘은 국가들 거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좋아지긴 하겠는데 워낙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가만히 있으면은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대장이 못 가면 깜짝 못하지. 근데 지표들 실적들은 많이 개선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당국자들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화끈하게 좀 할 거면 하고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